아침에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 있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것 같고,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은 다르게 보아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옷 한 벌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잠시 기분은 나아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고민과 같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중년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가꾸어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옷차림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외모를 가꾸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옷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유난히 인생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비싼 옷을 입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억지로 숨기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과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구나.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옷차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해 줄까, 이런 마음이 옷장 앞에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가 관계를 만듭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젊음의 기세는 줄어들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 주름을 보며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모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지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옷장 앞에서 잠시 멈춰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무엇이 다른지 겉모습부터 살펴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억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보다 자기에게 편안한 모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힘이 빠져 있습니다. 과하게 애쓰는 표정이 없고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신감의 정체입니다. 법륜 스님은 자신감이란 남보다 나아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잘 보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쁘게 입으면 존중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겉모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태도와 마음이 관계를 만듭니다. 아무리 단정하게 입어도 마음이 날카로우면 사람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소박한 차림이라도 마음이 따뜻하면 사람은 머물고 싶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이렇게 입었으니 이렇게 대해주길 바라는 기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이 구조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잦아지고 관계가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더 외모에 집착합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방향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관계는 꾸며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수록 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굳이 이유를 찾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고 나면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내가 예민해진 건가, 스스로를 자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도 이어지지 않고 억지로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갖췄으니 이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사정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도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래서 스님은 사람은 다 고만고만하고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을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자비로운 조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는 겉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더 이상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어색한 자리에서 괜히 옷을 만지작거리거나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경험을 통해 쌓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 겉모습으로 애썼지만 허무했던 경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묻는 시기입니다. 옷장 속에서 몇 년째 입지 않은 옷처럼 내 마음 속에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생각들이 쌓여 있습니다. 남의 시선, 불필요한 체면, 과한 비교, 지나친 기대.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체면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모습이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조용히 압박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갖추고 필요 이상으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스님은 체면이란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체면은 이미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 옷에 어울리는지, 저 자리에 맞는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런 삶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단순함이 큰 힘이 됩니다. 입을 옷이 정해져 있고 고민할 것이 줄어들수록 아침은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한 아침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륜 스님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 이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단순한 옷차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쓰겠다는 선택입니다. 옷에 쓰던 에너지를 사람에게 쓰고 비교에 쓰던 에너지를 나를 돌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참 단출합니다. 하지만 그 단출함 속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편안함, 단정함, 그리고 과하지 않음. 이 기준이 삶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필요 없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몫을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 태도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용기는 더 잘 보이려는 용기가 아니라 덜 보여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생기면 옷차림도 말투도 관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래 갑니다.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버릴지 알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옷이 아니라 더 편안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인생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몸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거울 속 얼굴에서 시간의 흔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먼저 저항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이렇게 늙고 싶지 않다고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어 보이려고 애씁니다. 예전 스타일을 고집하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몸도 관계도 환경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무상에 대해 자주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젊음이 지나가는 것도 자연스럽고 몸이 바뀌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을 부정할 때 생깁니다. 지금의 몸을 부끄러워하고 지금의 나이를 숨기려 하면 삶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옷차림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편한 옷을 입어도 괜히 초라해 보일까 걱정하고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도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지금의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나에게 어울렸던 것이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삶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 중년 이후의 삶은 속도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더 빨리 가려는 마음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유행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자신에게 어울리는 리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리듬을 찾기 시작하면 옷차림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나와 경쟁하지 않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감각이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이 감각은 삶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아름다움은 젊음을 흉내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진짜 품위이고 진짜 여유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옷장을 열어보면 비슷한 옷들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한때는 아끼던 옷들이고 언젠가는 입을 것 같아 버리지 못했던 옷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입어보면 마음이 선뜻 가지 않습니다. 몸에 맞지 않거나 지금의 나와 어딘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아깝다는 생각,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손을 붙잡습니다.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미 지나간 역할, 이제는 버거운 기대,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스님은 이럴 때 정리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옷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편안한 옷,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색, 지금의 나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스타일. 이 기준이 분명해지면 아침은 한결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함은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긴장하게 만드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는 이제 조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덜 애쓰면 됩니다. 스님은 인연은 붙잡아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밀어낸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덜 기대하면 관계는 저절로 자리를 잡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선별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 보다 무엇을 지킬지를 고르는 시기입니다. 옷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려 하면 삶은 버거워집니다. 조금 비워야 호흡이 깊어집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내 몸이 편안한 옷을 입는 것처럼 내 마음이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쌓일수록 삶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남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나를 지탱해주는 몇 사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더 화려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인생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만족해 보입니다. 많이 가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입을 옷이 있다는 것, 몸을 가릴 수 있다는 것, 밖에 나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옷차림도 같은 이치입니다. 최신 유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브랜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옷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차려입었을까? 나는 왜 이 정도일까? 이 비교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스님은 이럴 때 비교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조금 나아 보여도 곧 더 위를 보게 되고 누군가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면 마음은 금세 작아집니다.
그래서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감사는 행복을 키웁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나이에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마음은 안정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옷차림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림이 자연스럽습니다. 과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느껴지고 조금 부족해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태도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외모도 아니라 마음의 안정입니다. 이 안정은 감사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 입고 나간 옷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옷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지켜주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켜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나은 옷이 아니라 더 편안한 마음이 삶을 지탱합니다. 이 사실을 자주 떠올릴수록 인생은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에 쓰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곳에 힘을 씁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고 괜히 비교하며 마음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아끼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옷차림에 과도한 힘을 쏟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돈합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씁니다. 자기 몸을 돌보는 일,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일,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 관리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긴장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지는지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기 관리입니다. 옷차림에 대한 과한 고민은 대부분 불안에서 나옵니다. 이 불안을 옷으로 덮으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젊음을 쫓아가던 삶에서 본질을 바라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겉모습보다 마음가짐을, 소유보다 존재를, 경쟁보다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입니다. 옷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단정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옷차림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억지로 티를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보다 편안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비싼 차림보다 따뜻한 눈빛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제 옷장 앞에서 오래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에게 편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분노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감사와 자비와 지혜를 채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옷 한 벌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하나로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변화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